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12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유술 중에서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유금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금은 음의 금인데 무르고 부드럽다는 연금이면서 금은보석, 칼, 침, 경금속, 그리고 재련된 금, 즉 완성된 금을 의미합니다. 연금이라 해도 득국을 한다면 왕금 장철과 같아서 화를 만나야 비로소 완성된 제품이 되는 것은 신금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금은 12지지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금융, 유가증권, 기금속, 반도체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유금의 글자는 한자의 술 주자의 뜻이 있어서 술을 의미하기도 하고 술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절로는 완연한 가을인 중추이고 방향으로는 정서쪽, 색으로는 백색, 동물로는 닭을 의미합니다. 닭은 모이를 먹을 때 발로 파헤치면서 먹는 습성이 있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재물이 모였다가도 흩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재물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건강면으로는 폐, 뼈, 코, 기관지나 호흡기 계통 등을 나타내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금은 사음이 양인데 양기보다는 음기가 많아지면서 수축과 응축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결실의 계절로 완연한 가을의 모습입니다. 유금은 음력 8월인데요. 8월 1일부터가 아니라 절입일인 백로부터 음력 8월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7시 29분까지입니다. 백로부터는 완연한 가을의 기운이 나타나서 과일이나 곡식이 잘 익게 되니까 결실을 맺고 거두어 들이게 되는 완전한 숙살지기이면서 마지막 갈무리의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추분이 들어있는 8월이기도 합니다. 유금은 자기만의 기운이 들어있는 자, 오, 묘, 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왕성한 자기만의 기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왕지라고 합니다. 또 사왕지를 다른 말로는 도화살이라고도 하는데 자기만의 기운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는 아집과 독불장군과 같은 기질도 있습니다. 도화살 중에서도 유인성으로 칼, 창과 같은 의미가 있어서 가장 예리하고 날카롭고 날렵한 사람입니다. 유금은 진토를 만나면 지지, 육합 중 하나가 되고 그리고 신유술로 방합인 금국이 되고 사유축으로는 삼합이 돼서 금국을 이룹니다. 묘목과 묘유충이 되고 자수와는 파와 기문에 해당이 되고 술토와는 유술 해가 되고 임목과는 인유 원진에 해당이 됩니다. 유금은 꽁꽁 묶인 쇠사슬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고통이나 아픈 것이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철새 계금인 묘유술에도 해당이 됩니다. 유금은 금금목을 잘하지만 금생수도 잘합니다. 그러나 금생수를 하게 되면 청백지수처럼 너무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금이 12지지를 각각 만났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금이 자수를 만나면 금생수로 설기가 되는데 수는 자에서 사지에 놓이니까 금침이라서 금기는 소진된다고 봐야 합니다. 축토를 만나면 금이 인묘가 되지만 토생금도 되고 유축으로 금국이 됩니다. 유금이 인목을 만나면 절제에 해당하니까 금기는 끊어지지만 인중병화, 유중신금은 암합을 합니다. 묘목을 만나게 되면 묘유충으로 금기는 끝나게 되고 진토를 만나게 되면 토생금의 진유로 생합이 되기 때문에 12지지 중에서 진토를 만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화를 만나면 화극금이 아니라 사유로 금국이 되고 금의 장생지가 되고 사중병화와 유중신금이 암합을 하게 됩니다.
유금이 오화를 만나면 오화가 비록 약한 불이 될지라도 유금 역시 무르고 부드러운 영금이니까 화극금으로 금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미토를 만나게 되면 미토는 인수에 해당하지만 주토에 해당하니까 토생금을 받지 못합니다. 생존은커녕 미중을과 유중신금이 암충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신금을 만나면 신유로 금국이 되지만 좋은 보석이 무쇠가 와서 빛을 잃게 만드니까 좋은 조합은 아닌 것입니다. 유금이 유금을 만나면 유유로 합국이라 해도 자형살이 됩니다. 술토를 만나면 인수지만 조토라서 토생금은 어렵습니다. 유금이 해수를 만나면 금생수로 설계되지만 금침이 되니까 쓸모가 없게 됩니다. 유금은 하얀 이슬이 내려서 생명체를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살기가 있어서 과일이나 곡식을 굵고 단단하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무르익은 과일이나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인 반면에 사람의 경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연륜으로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중년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금의 행동 특성은 차분하고 침착하고 또 노련미와 실리를 강하게 추구하고 결과를 중시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걸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 유금이 원국에서 조화와 균형을 잃을 경우에는 보석이나 칼 또는 금속 기구로의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흉기나 무기 같은 도구의 의미로 작용하고 고집불통이 되거나 자기 중심적이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또 때로는 살기를 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금을 당사주에서는 천인성 또는 유인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칼이나 흉기 또는 날카로운 불의에 의해서 상해나 살상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삼명통해에서는 유위 사종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촛대라는 의미와 절에서 치는 종이라는 뜻으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사주에서 12지지를 12성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또 삼명통에서는 12지지를 12지지의 글자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금은 당사주 12성에서는 천인성 또는 유인성이라고 하고 삼명통에서 유금을 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12지지가 갖는 의미들을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사주통변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12지지 중에서 유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쁜 날만 되십시오.